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를 정리할 때는 좀 재미가 없고 우울할 때도 많아요. 또 근래 들어서는 마땅히 살만한 게 없죠. 제 입장에서는. 다 비싸요. 근데 싼 주식들은 시장이 외면을 해요. 거래도 없어. 재미도 없어. 근데 이런 주식을 이거 사두면 돈 돼요. 분할매수 하세요. 해도 손이 안 나가죠. 왜? 영원히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장이 열리면 매일 파닥파닥파닥 하는 그런 주식을 사고 싶은데 그거는 비싸다고 사지 마라 하고. 그런데 또 보면 그게 계속 올라.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저 망할 놈의 방장 XXX 하고 막 욕을 해요. 그때 네가 안 말렸으면 내가 돈을 벌었을 건데. 근래 들어 그죠? 욕 뒷담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의 소신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연히, 그죠? 그냥 느낌이 안 좋아. 걔는 왠지 찝찝해. 이런 게 아니죠. 설명을 드렸죠. 이래 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안 보는 게 좋겠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죠? 전기차, 2차전지 업종. 2차전지 업종, 참 질문을 많이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못 사는 돈들이 이제 글로 막 이전을 해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또 그죠. 전기, 보관, 저장고, ESS 이쪽에 또 확 테마가 형성돼요. ESS 이 부분도 그죠. 계속 영원히 지속 안 한다 그랬죠. 왜? 아까 엔비디아 일부에서 엔비디아 사례, 구글 이런 거 막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얘가 끝장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 만드는 회사가 2차 전지가 안 팔리니까, 우리나라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체로 ESS 이쪽으로 막 진출을 해서 요 돈 번다 소문을 내요. 제가 보는 관점은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스테이크, 소고기 스테이크 만드는 식당이 스테이크 안 팔리니까 소고기 라면을 팔았어. 근데 엄청나게 팔려. 이거 갖고 유지되나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돌리는 거죠. 스테이크 만드는 데서 소고기 라면 팔아가지고. 이게 영원해요? 지속돼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보는 거죠. 소고기, 그죠? 라면 파는 집은 분식점만큼의 시가총액을 갖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최고급 레스토랑 몸값을 갖고 있는데, 그죠? 라면 판다고 그걸 대접을 해줘? 잘못됐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기준에서는 잘못된 투자예요. 그래서 이건 아예 다 빼버렸어요. 근데 시장의 반응은, 야,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ESS 수혜주,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 그럼 막 올라요. 개인들이 막 사요.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그게 대중의 광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너가 없으면 네 기준에서 광기지. 다른 사람들은 투자야. 그냥 네가 없으니까 배가 아프니까 너는 광기라고 우기를 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거 이제 제가 그런 걸 하나 설명드렸죠. 2차 전지를 정말 투자를 하고 싶으면 BYD를 봐라. BYD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해봐라. 물론 BYD라는 이 회사, 중국 회사를 사라는 뜻이 아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보인다. 국뽕에 젖어서 우리가 최고야 하고 한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죠? 미국이 중국을 확 압박을 하니까 그 대처 수단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팔릴 거야. 그런 착각. 그죠? 앞전에는 테슬라가 중국산 더 이상 안 쓴다. 막 찌라시가 확 돌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련된 2차 전지가 확 급등을 해요. 근데 그죠?
멍멍이 뻥이죠. 다 그런 거예요.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BYD, 정저우죠. 정저우 공장. 거기 보면 규모가 우리가 흔히 어떤 면적을 이야기할 때 축구장 몇 개 이런 표현을 잘 써요. 근데 정저우 공장 여기는 축구장이 한 수천 개가 있는 상상도 못해요. 그냥 그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도시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중국이란 이 나라는, 그죠? 땅 면적은 넓지만 어떤 거를 뭔가를 할 때 좀 계획성 있게, 그죠? 중국이 이 전기차를 시작할 때는 어땠어요? 우리가 차를 만드는데, 중국이 차를 만드는데 이미 서양 세계는 100년, 200년의 자동차, 내연기관 역사를 갖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시작해서 따라잡아 불가능.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거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자. 그래서 전기차라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만큼 역사를 갖고 있고 실수한 만큼 누적된 기술력을 갖고 있어. 우리가 중국산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조금 돈이 들어간 만큼 나오는 거지. 중국산이 품질이 뭐가 떨어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는 보면, 그죠? 이 우회 수출도 많이 해요. 중국도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영역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미 유럽은 다 장악했어요. 중국 전기차가 유럽은 이미 다 평정 끝났어요. 싼 가격으로 다 평정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의 무서운 점이죠. 대량 생산을 해서 싼 가격에 다 뿌려버려. 그리고 경쟁자들을 다 제압을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치킨 게임 방법이죠. BYD는 보면요, 일괄, 그러니까 그 공장 안에 전체 부품부터 해가지고 최종 조립까지 다 있죠, 안에서. 그러니까 무서운 속도로 자동차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경쟁 불가, 막 이런 상태죠. 물론 그 안에는요, 배터리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배터리 기술도, 그죠,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다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전기차의 발화 문제, 이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해결 안 되면 전기차의 미래는 없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고체 배터리.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기술력, 이런 것도요, 우리나라 뭐 삼성 SDI 최고로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제가 중국이 BYD가 훨씬 앞서간다, 기술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 데에서 그것만 믿고 2등인 우리가 1등이 될 것이다, 착각. 이거는 결국은 제한된 기간일 뿐이에요. 시장 논리는 결국 시장 논리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중국도 이제는 어때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르노의 지분을, 그죠, 사서 우회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간접. 그러니까 뭐 중국의 뭐 지리 이쪽에서 르노랑, 그죠, 뭐 우회 수출 이런 공장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뭐 폭스바겐도 뭐 비슷한 구조로 흘러가고, 전 세계 전기차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회사들 대부분은요, 중국과 경쟁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테슬라 역시도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선택한 것은 중국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와. 중국에서 만들면, 그죠,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방법을 택한 거죠. 테슬라가 중국하고 거래를 끊는다? 이거는 시장 경쟁력 자체를 상실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BYD를 봐라. BYD를 보고, 그죠, 그 규모나 능력을 보면 우리가 이거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죠. 저는 그래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자. 이거는 2차 전지는 우리가 투자할 대상이 아닌 것 같다. 그래 계속 말씀드려요. 근데 시장의 움직임은 틀리죠. 그래서 욕을 먹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위험하다 싶은 거, 고평가된 거, 그런 것들은 제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이거는 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안 사니까 돈은 못 벌어도
마음도 편하고 번전이에요. 그죠? 저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은 없지만 그 업종을 열심히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니까 돈도 못 벌지만 망하지도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죠. 시골지 같이 마음 편한 주식. 한 며칠 안 봐도 될 만한 주식. 아, 나는 어차피 이 주식 사서 배당 받을 거야. 그냥 계속 들고 갈 거야. 그런 주식 내가 맨날 얼마 올랐나 볼 필요가 없죠. 그 배당 받은 걸로 다른 종목에서 손실 난 것도 메꾸고 또 배당 받은 걸로 그 돈으로 다시 또 주식도 사고 뭐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방식이죠. 각자 다 사연이 있겠죠. 이 주식은 이래서 사고 저 주식은 저래서 사고 이 주식은 이래서 안 사고 저 주식은 저래서 안 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여러 가지 뭐 어떤 기회 뭐 어떤 뭐 그런 것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저는 항상 투자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내일 오른다 안 오른다 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는 투자를 이야기했는데 그죠? 단타 투기로 접근을 해서 막 욕을 해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저는 투자를 말씀드려요.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기준에는 막연히 그죠? 차트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그리고 저는 대부분 그죠? 망가진 차트, 바닥을 기고 있는 차트, 거래가 안 붙는 차트,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라보는 기준이 틀린 거예요. 바닥에서 주식 살 때는 항상 뭐랬어요? 분할 매수하라 했죠. 평당 관리가 승부처라고 핵심이라 했죠. 아, 이거 귀찮네. 한 방에 사고 맨날 손실 원망을 해요. 그거 잘못됐다 했어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죠? 분산 투자. 요것만 잘해도 살아남는다 했어요. 이게 제 경험치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저는 실천을 해요. 실천을 하고 나서부터는 돈을 안 잃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그죠? 제가 팔고 나서 상한가 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끝없이 오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익 낸 그걸로 또 다른 저평가된 걸 사두고 느긋하게 즐기는 거예요. 살 때는, 그죠? 까칠하게, 배짱으로, 느긋하게, 찔끔찔끔 사모으는 거예요. 조금 샀는데 날아가 버렸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디야? 한 주라도 사둔 게 어디야? 그런 마음이죠. 어떤 주식은 아주까지 저평가되었어.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뭐 차트가 뭐가 못 본다, 머리 아프다 싶은 분들은 뭐 2%, 4% 찔끔찔끔 오를 때는 그냥 홀딩. 근데 갑자기 VI가 확 걸리고 막 거래가 터지고 이럴 때 내 눈에 화려하게 보일 때 이럴 때는 매도 신호. 그때부터 분할 매도. 그래서 어떤 종목은 그죠? 찔끔 올라서 뭐 수익이 막 생각보다 좀 높은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계속 제자리 걸음도 있고 어떤 종목은 막 빠져. 바닥이라 생각하고 무릎이라 생각하고 샀는데 실제는 배꼽이었어. 계속 더 빠져. 그런 종목도 있어요. 물린 종목, 소위 물린 종목. 그런 종목도 저도 많아요. 많은 종목이 물려 있어. 또 어떤 종목은 테마로 접근을 했어. 테마로 접근을 했는데 그 테마가 딱 끝나버렸어. 그래서 물린 종목도 있어. 그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주식의 어려운 점이죠. 포머. 내가 없으면 괴로워, 힘들어. 그런데 시장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가 막 움직이고 있어. 아, 그러면 얘하고 비슷하게 안 오른 거를 내가 찾아 들어가서 산둬야 되겠다. 그게 테마죠. 테마가 1단계, 2단계, 3단계 확산이 되면 내 차례가 오는데 1단계, 2단계까지 가다가 테마가 끝나버렸어. 그러면 나는 3단계에서 딱 사뒀는데 이 테마가 끝났어. 그럼 소위 그게 물린 거예요. 그리고 얘는 새로운 테마가 한 바퀴 돌아서 올 때까지는 계속 거래도 안 되고 빠져. 재미가 없게 흘러가요. 그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테마를 대응을 할 때는 안 하자니까 포머. 그죠? 나만 없어. 요즘 테마가 이런 게 핫한데 나만 없어.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내가 이 테마에 어떤, 그죠? 나만 소외되는 게 싫어서 딱 요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올라탔는데 딱 테마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거리에도 한산해지고 물려버리고, 에이 몰라 들고 있자. 그런데 그게 막 끝없이 주주주주주 빠지고 재미없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는 항상 소액으로 조금씩 욕심을 적고, 나는 테마는 100만 원 이하만 무조건 할래. 이 100만 원도 한 뭐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단계 끊어서 갈래. 나름대로의 이 원칙, 철칙을 정해놔야 이 테마를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종목은 이렇게 한다. 이 종목은 이렇게 한다. 성격이 있다 그랬죠. 배당주도요. 배당주도 똑같아요. 최근 들어서 한 번씩 이런 말씀드리죠. 오, 나 배당 들어왔어. 분기 배당.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는 그 아이마켓 코리아 뭐 들어왔다고, 배당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배당 들어온 만큼 그대로 그냥 얘 또 사놔 버려. 이게 복리라 그랬죠. 효성 ITX. 효성 ITX도 이런 애서 그냥 사놔면 돼. 분기 배당이 계속 들어와. 들어올 때마다 그 돈 갖고 또 사놔 버려. 저는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막 새끼를 치는 거야. 이게 복리죠, 복리. 재밌어요. 누군가 그래요. 그거 찾다 보니까 오르지도 않고, 뭐, 조그만 미니 박스에 갇혀가지고, 막, 어이구, 정말 재미없어. 근데 그거는 그 종목을 바라보는 돈의 성격이에요. 저는 급등을 바라지 않아. 뭐, 물론 급등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먹어요. 앞전에 지주회사 과거에는요, 배당이 한 8%, 9% 이런 게 속출했어요. 이거는 그냥, 에이, 배당 받을래. 1년 동안 배당 받아서 이 갖고 얘로 뭐 1년 동안 뭐 술값도 쓰고 장이 안 좋아서 물린 이 계좌에서 마이너스 난 거를 배당으로 다 그죠? 커버하고 그런 재미로 배당주를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뭐 6, 7월 달 막 지주회사 막 이런 것들은 붐이 일면서 와 급등을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낼름낼름 다 팔다 보니까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또 최근에는 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독주하니까 전부 소외되니까 바닥에 있는 배당주들 또 그죠? 약간 뭐 야금야금 사모았어요. 근데 그런 거는 성격이 있다 이거죠. 현대차, 뭐 우선주, 이유비, 사무비 이런 것들 아니면 효성 ITX, 뭐 아이마켓 코리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없다 생각하고 들고 가는 거예요. 계속 배당 받아 해보세요. 재밌어요. 1년, 2년 그냥 들고 간다 생각해보요. 오늘 갑자기 떡 보니까 뭐 분기 배당 띵동 해가 입금이 돼 있어. 와, 이게 어디야? 공돈 느낌도 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죠? 코스닥 뭐 활성화 대책이니 정부에서 살리자 어쩌자 저쩌자 여러 가지 막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래 되면 어때요? 이것도 충분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주는 배당주대로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 배당주는 앞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배당주는 그죠? 12월 배당이 있고 1월이 있고 2월이 있고 3월이 있고 4월이 있고 뭐 6월도 있고 각각 회사마다 성격이 다 틀리다 그랬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계절별로 기간별로 맞추는 거예요. 지금 포커스는 뭐예요? 12월 배당 주는 회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훨씬 현명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게 한국주철관 이런 회사는 어때요? 이미 과거 사례를 쭉 보면 한 몇 년치 사례를 보면 이 회사는 어때요? 매출액도 일정하고 이익도 일정해요. 거진 비슷비슷해요. 왜? 광급공사니까 나라를 상대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수출도 안 해. 그러니까 뭐 한율, 한차선 이런 거 뭐 철강 업종이 어렵다 힘들다 중국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이런 거 무풍지대 아무 없다 그런 의미 없다 했죠. 그래서 한국주철가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같이 막 이거 몰라 하고
몇 년 동안 그냥 처박아 둔다. 이런 사람들은 뭐 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기는 싫어. 근데 대응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가면 12월이 들어가면 얘가 찔끔찔끔 올라요. 찔끔 올라.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다. 12월 달 한 달 동안 얘가 한 10% 올랐어. 10% 오르면 어때요? 가면 12월 한 24일 날 되면 팔아버려. 팔아버리고 나면, 그죠? 그럼 나는 이익을 확정하고 팔았어. 그러면 27일이 지나고 나면, 그죠? 배당에 대한 권리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400원을 배당받으면 시장은 400원 비슷한 폭으로 얘가 떨어져 버려. 어쩔 때는 더 많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떨어지면 또 행보를 해요. 그러면 이 팔한 돈으로 다시 얘를 사두고 난 1년 기다릴래.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두면요. 1년에 한 몇 번은 또 이유도 없이 온갖 테마, 무슨 테마, 뭐 알래스카 테마 해가 급등 사례도 있어요. 급등하면 그때 낼름 또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년 이제 배당을 목적으로 하지만 움직이면 대응을 하는 거. 그러니까 12월 배당주는 그 시기에 보고 내가 수익이 한 요 정도다 싶으면 차라리 파는 경우가 좋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물론 그 당시가 되면 제가 보고 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배당 받는 것보다 아예 지금 매도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대응 방법이죠. 근데 나는 뭐 머리 아프게 체크도 못 하겠어. 뭐 그러면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적당히 매도 시점쯤 되면 제가 이거는 매도가 좋겠다. 이거는 배당 받자. 이런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성격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배당주도 다 같은 배당주가 아니고 그냥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뭐 6월 달 이게 대응 방법이 틀리구나. 이 주식은 이 시기에 사는 거구나. 이 주식은 이 시기에 사는 거구나.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주철강 같이 오픈북 시험. 그냥 이미 어느 게 모든 게 거진 다 드러나는 종목이 있고 또 가면 다른 종목들. 뭐 예를 들어 뭐 멀티 캠퍼스 이런 거는 요즘 그죠 시장에서 아예 소외주 관심도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그냥 뻥뻥뻥뻥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최고의 수혜주 하면 멀티 캠퍼스가 될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인터넷이라는 게 세상에 나왔을 때, 그죠? 인터넷, 뭐 시스코나 뭐 이런 거 인터넷 부품 회사들 엄청나게 돈을 벌었지만, 진짜 돈 번 건 학원이 있어요. 인터넷 학원. 이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엇에 쓰는지, 엄청난 교재부터 해서, 그죠? 새로운 어떤 한 시대를 풍미한 어떤 그런 업종이었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이, 그죠? 이 인공지능이 나오면 우리가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보다 제미나이나 챗GPT 이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멀티캠퍼스 이런 회사거든요. 그리고 앞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이거는요 그냥 소설이죠. 삼성전자가 작년 그죠 이맘때 반도체를 못 만드는 회사, 반도체를 못 만드는 삼성전자는 이제 끝났다, 망했다 하고 주가도 막 바닥을 치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때 이재용 회장이 소설을 썼어요. 삼성전자가 망한다, 전 국민들이 이제 삼성 끝났다 했을 때 이재용 회장이 재판에서 면죄부를 받고 회장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해서 삼성전자를 다시 옛날의 아성으로 돌려놓으면 그 경영 능력을 인정을 받을 거 아니야. 가장 좋은 시나리오 아니냐. 삼성전자가 망한다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죠? 회장으로 복귀를 해서 진두지휘를 해서 다시 과거의 화려한 삼성전자로 만들어 둔다. 이게 어찌 보면 삼성가에서 가장 바라는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비슷한 말씀도 드렸죠. 근데 어쨌거나 뭐 짜맞추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실화됐죠. 삼성전자는 새로운 강자로 10만 전자를 바라보고 주가도 최고치, 사상 최고치에 놓여 있고 과거의 영광을 다시 다 그죠? 구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는 또 생각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미래의 인공지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부다. 삼성가의, 그죠? 지금 삼성그룹 대부분이 아버지 선대에서 이루어 놓은 회사들이죠. 그런데 이 이재용 회장이 물려받고 나서 뭐 유일하게, 그죠? 의지로 만들어진 게 멀티 캠퍼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 세상이야. 새로운 세상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가르치겠죠. 물론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주식으로 봤을 때 거래도 안 돼. 관심도 없어. 아주 피곤한 주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내부를 뒤다봐요. 그 삼성가에서 지금, 학생들을,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멀티 캠퍼스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을 막 이제 몇 기,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그거 지원을 해요. 가서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지원을 하면 적당히 차비도 줘요. 돈도 주고 교육도 공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배우고 싶은 많은 젊은 친구들이 지원을 해요. 근데 경쟁률이 장난 아니거든요. 몇백 대 1에서 몇천 대 1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여기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양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뭐 삼성에서 특채를 뭐 해주기도 하겠죠. 이 멀티 캠퍼스가 어찌 보면 인재 공급소 역할을 하고 많은, 그죠?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삼성이 예전에 미래전략경제연구소라는 거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막 정치적으로 뭐 저기가 말리다 보니까 뭐 사라지고 또 다른 이름으로 변신을 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인재 양성소 이런 역할을 멀티 캠퍼스가 해준다. 그래서 이 회사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외면해요. 이 회사를 관심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회사가 배당주로도 매력이 있어요. 배당을 2배씩 펑펑펑. 작년에 2,100원인가 줬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더 줄 수도 있어요. 작게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배당은 충분히 주는 회사. 그래서 얘는 뭐 배당 주로도 괜찮다 해서 들고 가는 회사예요.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라고 보는데, 그는 아직까지는 저의 개인적인 망상으로 끝나고 있어요. 제가 보는 분석이라는 것은요, 항상 과거를, 이 회사의 스토리, 행적 이런 거를 많이 찾아봐요. 거기에서 힌트를 얻고 투자라는 걸 하는 거죠. 그죠? 앞전에는 뭐 비슷한 이야기도 많이 했죠. 뭐 구시 일가, 구시 뭐 LG죠, LG, LG와 GS, 구시와 허시, 아름다운 이별, 그리고 동행 이런 거를 막 설명했죠. 구시 일가는 LG가는 어찌 보면 분산할 때 LG와 GS의 어떤 특징을 보자 하면 제 입장에서는 LG가는 기술을 갖고 갔고 GS, 허쉬가는 돈을, 자산을 갖고 갔다. 저는 뭐 약간 그런 관점으로 봐요. 그리고 이후에 LG가는 LG에서 다시 LG, LS, LIG 막 이래 또 분리가 됐죠. 잘 나가고 있어요. GS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다 뭉쳐 있어요. 이 GS는 오히려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폭발적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더 뛰어나다. 그래서 GS를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구시일가는, 그러니까 창업주죠. 구인의 뭐 이분, 그리고 같이 동업을 했던 허만정 회장님이죠. 이 허만정 회장님의 어떤 일대기, GS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그 회사의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 허만정이라는 이분의, 그죠, 역사부터 봐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자식 때 지금 4대까지 흘러온 이 스토리 배경, 이 집안, 내력, 생각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보는 거죠. 재밌어요. 보다 보면 여기에서 많은 힌트를 얻어요. 이런 공부는 제가 주식을 하는 동안 끝없이 이어지겠죠. 이게 투자를 하는 방법이에요. GS가를 투자를 하는데 허만정이 누구야?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 생각해요. 뭔가를 할 때는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죠? 지금 시장은 전부 미국의 금리나 그거를 학수고대해요. 그러면서 정작 존 윌리엄스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는 관점은 잘못됐어요. 이런 것들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부도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